안녕하세요. 알리아스 황입니다. 이번 시간은 RS5 사이드 글라스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이 사이드 글라스를 이제 만들기 전에 이제 이 글라스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짚고 이제 이 이론적으로 바탕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모델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이드 글라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라스가 유리로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면 이 주변에 이제 검정색 테두리가 이렇게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웨더 스트립이라고 합니다. 웨더 스트립. 한마디로 뭐 눈이나 비 뭐 이런 것들 날씨에 관계돼 가지고 유리창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유리의 이제 기미를 통해서 이제 뭐 물도 방수를 시키고 눈이나 뭐 이런 바람, 이물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한 그 변수들을 막으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몰딩이에요. 그래서 요 몰딩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픽스드 글라스라고 하는 쿼터 패널 픽스드 글라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또 유리 부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블랙으로 이렇게 이 부분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세라믹 라인이라고 합니다. 세라믹 라인. 이제 이걸 왜 세라믹 라인이라고 하냐면 이제 일단 먼저 기능은 이 뒷부분에 이제 인테리어 내장재가 붙는데 이 내장재가 붙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철로 돼 있는 이제 이런 프레임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픽스드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유리 있으면 내장재가 이렇게 붙어요. 여기에 이렇게 붙는데 그럼 여기 이제 플랜지가 나와 있는 면도 지저분하고 이제 내장재 안쪽이 보이겠죠. 이렇게 붙으면 그래서 이제 글라스면 뒤쪽에 이렇게 글라스가 있으면 이 지금 블랙으로 돼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플랜지를 가리는 부분까지 자, 이렇게 검정색 세라믹 도료가 코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인너 이제 트림류들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유리의 이제 섹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철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트림이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웨더 스트립 몰딩이 있고 그리고 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글라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웨더 스트립 이렇게 있고 그리고 철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웨더 스트립에서 유리까지 깊이가 보통 8mm 정도 돼요. 뭐 5mm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근데 5에서 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 할 때는 지금 이 부분 철판 있는 곳 있죠? 여기서 지금 여기 웨더 스트립 있는 부분까지 그냥 이렇게 다 그냥 메꿔졌다. 8mm 다운 안 되고 그냥 다 메꿔져 있다라는 상태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알리아스는 항상 이렇게 뎁스가 생기거나 뭐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그 부분을 기본값, 그러니까 기본면으로 이제 다 메꾸어서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퀄리티가 좋은 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메꿔졌다. 그러니까 8mm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냥 딱 철판에서부터 그냥 다 메꿔졌다라는 개념으로 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모델링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만들었던 이제 스킨들 있잖아요. 이 스킨들은 이제 이렇게 레이어를 이제 만들어서 사인을 해서 이제 보이지 않게 꺼주시고요. 정면으로 가서 레이어 하나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도 커브를 하나 만들고요. 커브 그리고 또 레이어 하나 다시 만들어서 트림
또 레이어 또 하나 만드셔서 여기는 이제 사이드 스킨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사이드 스킨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앞에 있는 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범퍼 루프, 윈드글라스 루프, 리어 글라스, 이제 트렁크, 리어 범퍼 이 순으로 이제 횡에 가까운 모델링들을 이제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사이드에 관련된 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사이드 글라스를 만들 때 이제 섹션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글라스 섹션은 어떻게 만드냐면 임으로 이제 이런 EP 커브를 가지고 글라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유는 뭐냐면 이 글라스가 움직이는 방향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글라스가 이제 유리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글라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도어보다 조금 더 아래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래에 이제 글라스를 물고 있는 마운트가 있고, 이 마운트가 이제 로드식으로 돼 있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레일식으로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액추에이터, 파워 윈도우를 움직이는 모터가 이제 여기 내장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 운동하는 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 운동 방향이 원운동을 합니다. 원운동. 왜 원운동을 하냐면 유리가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유리가 뭐 가벼워 보이지만 그래도 무게가 상당해요. 그리고 차가 주행 중에는 이동 움직일 때 그 동적 그 중량 하중이 거의 뭐 2배, 3배씩 그 증가가 돼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 유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 모터에 대한 부하나 이런 로드나 이 레일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의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레일이 있으면 여기에 유리가 이 원을 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원의 운동에서 지지력이 발생을 해요. 이제 우리가 터널 같은 데 가면 터널이 대부분 이렇게 타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에 흙이 막 있는데 원으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 만곡점을 지나는 부분도 흙이 여기 밑에도 흙이 있겠죠. 이만큼의. 그러면 이게 하중을 지지해주는 지지 역할을 구조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도 마찬가지로 원운동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리가 여기에 걸려 있어도 이제 이 레일 자체가 하중을 받아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는 섹션은 임으로 만들지 않고 서클을 이용해서 섹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EP 커브는 만들지 않고요. 자, 키포인트 박스 툴에서 자, 이렇게 서클을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이렇게 사이드 글라스에다 이렇게 맞춰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서클이 맞으면 그냥 했는데 딱 맞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인포메이션에서 인포메이션 윈도우 어트리뷰트에서 자,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러면 1599.12 그럼 이건 1600이란 얘기겠죠. 어느 개발자든 이렇게 소수점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1600알, 그러니까 실제로는 3200알 정도 되겠네요. 3200알 정도 되는 서클을 이렇게 맞춰 주고요. 항상 이 도면을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의 끝점에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살짝 뜨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여기는 딱 붙네, 여기는 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뜨는 부분은 실제 우리가 이제 글라스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제 8mm에서 5mm 정도를 원래 띄워서 이제 메꿔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이물을 이렇게 딱 안 맞아도 이렇게 우리가 뭐 맞추려고 하는 이 철판에서 아래 이 웨더 스트립 라인까지만 맞으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약간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라인을 하나 중심에다 대고 이렇게 넉넉하게, 자, 아랫부분 도어까지 사이드 바디까지 텀브럼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거니까 자, 요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커브 섹션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잘라 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 주면 이게 이제 이 글라스를 만드는 기본 섹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루프하고도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넉넉하게, 알리아스는 넉넉하게 사이드 바디 텀브럼하고도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이제 커브 라인에다가 하나 집어 넣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하나 컨트롤 CV로 복사해서 사이드 뷰에서 자, A 필러 앞쪽까지 이렇게, 앞보단 조금 튀어나왔죠. 이것도 넉넉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네는 트림 라인에 넣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 넣고 집어주고, 여기 잡고 컨트롤 CV 해서 자, 이렇게 얘도 이제 트렁크 뒷부분까지 그냥 만들어 주세요. 넉넉하게. 왜냐면 이 면 자체가 이 C 필러까지도 연장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봐줍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 EP 커브를 이용해서 자, 아래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같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이드 바디에서 자, 이렇게 보면 글라스 라인이 이제 벨트 라인이 되겠죠. 벨트 라인이 윗부분을 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피봇을 앞쪽에다 주시고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맞춰주세요. 뭐 여기까지 딱 맞출 필요까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윗부분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흐름의 방향 정도 맞춘다 생각하고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자,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면 좀만 내릴게요. 조금 내려볼게요. 하고 그러면 이제 탑뷰로 가셔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흐름을 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레인, 그러니까 루프하고 사이드 바디가 연결되는 이 부분도 중요한 이제 방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에 맞게 지금 만든 이 커브 있잖아요. 이 글라스 커브, 여기 피봇은 여기 있죠. 여기서 로테이션, 탑뷰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방향을 맞춰줍니다. 안쪽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기본 이제 뭐 세팅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맞춰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레인 저기 2x 레이를 이용해서 제네레이션 커브 2, 레인 커브 2, 리빌드 제로로 해주시고 컨티뉴티도 다 포지션 값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섹션 제네레이션 먼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레일 커브를 잡아주면 이렇게 면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맞추신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커브가 왜 아까 맞추는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방향성을 맞춰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웨더 스트립하고 철판이 만나는 도어 오프닝 파팅 라인이죠. 도어 오프닝 내지는 파팅, 요 라인에 맞춰서 EP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이제 라인을 하나 따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쪽입니다. 이 위에 라인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지금 만들어진 이 면 있잖아요. 이 면보다 길게 잘라내는 툴이기 때문에 길게, 자 이렇게 확실하게 교차가 돼서 길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랫부분도 이 P커브를 이용해서 이 정도 대충 맞춰 주시고, 이제 3디그리에서 여기도 5디그리로 바꿔서 웨더 스트립의 아래쪽에 맞춰줍니다. 자, 이제 트림 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스킨을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CV의 간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 맞추는 것보단 맞추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얘는 이제 실제 면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꼬이거나 해도 라인만 잘, 이제 확인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라인만 잘 맞춰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B필라 이 부분이잖아요. 이쪽에도 라인을 하나, 여기 이제 직선에 가깝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파팅 라인 쪽에다가 이렇게 바깥쪽에 붙여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이 기본 면 있잖아요. 이 면에다가 프로젝트를 해주세요. 자 여기 위에 라인, B필라 라인, 벨트 라인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해주면 이제 COS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이 프로젝트 하는 트림 라인들은 모델링에 방해가 되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레이어에다가 넣어서 안 보이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에서 보면, 자, 사이드에서 보면 이제 COS가 딱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탑뷰로 가면, 자, 이제 이 CV가 이쪽 지금 이 라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 조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 지금 보이는 COS가 지금 이 검정색 라인,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요 라인에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래에 있는 이제 CV도, 자, 이 아래에 있는 CV도 당연히 이제 이쪽, 이 아래쪽에는 이 검정색 웨더 스트립 아웃라인에 딱 맞아요. 한참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CV를 이용해서 이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COS를 판단할 때는 윗부분은 뭐 이 위치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안에서 이제 있는데 좀 바깥으로 이제 나와야겠죠. 전체적으로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브만 선택을 해서, 면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커브만 선택을 해서, 자 Y 방향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면, 여기 이제 COS는 이쪽에는 얼추 이제 대략 맞는데 아래쪽이 조금 더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COS도 뭐 여기는 맞았는데 여기는 좀 더 나와야겠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갖고 이제 조금 빼주는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얼추 이제 페러란 느낌이 나요. 그러면 또 밀어 한번 넣어야겠죠. 얘도 이제 또 밀어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같이 기본적으로 커브만 선택을 하시고, 자, 이렇게 움직여서 COS를 이렇게, 자, 앞쪽은 이제 COS가 맞아 있고요. 여기 조금 미진하고 이제 반대로 튀어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일단 윗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서 붙이는 쪽으로 가고요. 자, 이렇게 붙이는 쪽으로 조금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붙이는 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가 맞았으면, 그리고 이제 여기도 조금, 여기 아래쪽은 좀 나와야 하고 여기는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그러면, 자, 피봇을 위에다 주고 로테이트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리고 CV 잡고 컨트롤 눌러서 에디트 쪽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면 COS가 이제 안으로 많이 들어온 게 보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같이 말고 들어오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커브 잡고 무브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그럼 얼추 이제 비슷하게 좀 맞아 있죠. 자, 그럼 이제 아래쪽은 이제 여기는 맞는데 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앞쪽에 있는 애들은 잡고 이제 뽑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 검정색 라인에 다 맞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얼추 이제 맞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맞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미세하게 다시 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맞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으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CV 잡고 라인 잡고 무브에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얼추 이제 요 라인에는 맞아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맞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하게 이제 잡을 부분이 필요해요. 자, 이제 정면에서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떠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래들을 봐야겠죠. 아래가 아래도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밀어줘야겠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면에서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이만큼 여기 갭이 있고요. COS까지.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 갭이 있어요. 그럼 갭이 거의 똑같죠. 그럼 이거는 페럴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위치값이 좀 틀린 거지, 면의 성격이 틀리다고는 볼 수 없네요. 면의 성격은 맞아 있는 거고요. 위치가 살짝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탑에서 보면 여기 위치값이 맞아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이 도면이 프론트하고 이제 탑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면도상에서 좀 틀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위치값이 그러니까 위치값은 안 맞지만 이제 페럴하게 섹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면은 맞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도면이 정렬이 안 돼 있다, 좀 틀리게 돼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면이 맞다고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이 커브, EP 커브를 잡고 5디그리로 바꿔줍니다. 미세하게 이제 마지막 조절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다 5디그리로 조절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3디그리에서 시작을 하셔서 얼추 최대한 맞춰서 마무리를 5디그리에서 마무리하는 정도로. 자, 그래서 어떤 마무리냐? 자, 이 부분, 이 COS 같은 경우 지금 여기도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맞는데, 자, 여기서 조금 벌어지죠. 거의 다 맞는데 요런 부분 좀 이제 컨트롤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는 이 CV들이 조금 움직여서
좀 움직인 다음에 이걸 뭐 한 번에 맞추진 않아요. 저도. 자,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살짝 안쪽으로 조금만, 그리고 EP 커브 CV 잡고 안으로 밀어서 밀어넣으면 COS 맞고 여기 이제 좀 더 맞아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안으로 밀려 들어간 만큼 좀 당겨 주시고 전체적으로 자, 여기도 COS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가. 근데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만큼 웨더 스트림만큼 띄워서 면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 떨어져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정면에서 COS 떠 있는 것처럼 여기도 그 간격이 페러라죠. 여기도 똑같이 떨어져 있고 여기도 똑같이 떨어져 있고, 그죠? 그러면 이건 면이 맞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OS 라인들을 맞추면 여기도 이제 조금 떨어져 있죠. 자, 여기도 이제 맞아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조금 밀어 넣을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얘도 CV 두 개 잡고 커브 잡고 이렇게 밀어 넣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위는 CV를 살짝 밀어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각도가 90도 정도가 돼요. 여기 이렇게 90도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이쪽은 90도가 넘어가죠. 약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피봇은 여기다 주고요. 로테이트를 탑뷰에서 로테이트를 해서 90도 정도로 맞춰 주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고 여기 COS가 틀리면 안 돼요. 맞춰 줘야 하는 거예요. 얘도. 여기 너무 안으로 말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크게 나쁘진 않네요. 여기는 좀만 더 빼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이쪽이 더 한 칸씩 좀 더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커브만 잡아서 제일 잘 맞아 있는 이제 이 아랫부분은 이제 다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브 4개 커브의 피복 값을 자, 여기 COS 있는 이 제일 튀어나온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다가 만곡점이죠. 이 벨트 라인으로 보면 제일 튀어나온 이 부분에다 대주고요. 자, 로테이트를 해서 COS를 여기다 놨기 때문에 피봇을 이 COS 있는 데 놨기 때문에 여기는 안 흔들릴 거예요. 회전을 시켜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죽어 들어가겠죠. 로테이트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들어갔어요.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에 붙어야 하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바깥에 있다가 이제 안쪽에 많이 붙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많이 또 다시 뜨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잡고 이제 이 부분만 살짝 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거의 맞았고요. 이런 부분은 살짝 CV를 밀어서 여기도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너무 틀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틀어질 때는 로테이트로 살짝 펴주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세요. 여기도 지금 여기가 좀 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라인 잘 맞아 있고요. 그럼 얘도 피봇을 아래다 주고 로테이트로 안쪽으로 밀어서 자, 이렇게 보내주면 이제 아까 떠 있던 게 많이 붙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여기 CV를 갖고 살짝 밀어서 좀 많이 붙어 있고요. 여기는 뭐 얼추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도 살짝 밀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이렇게 라인이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뭐 거의 맞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부분들은 수직으로 살짝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하나 이 EP 커브 같은 경우는 어느 하나 이제 눈에 띄게 움직이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을 살짝. 자, 여기도 이제 좀 위가 떠 있죠. 자, 이럴 때는 라인을 하나 이렇게 걸어 주시고 여기에 맞게 이 CV들을 그냥 수직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우고 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맞겠죠. 그러면 라인만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사이드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딱 이렇게 맞겠죠. 사이드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탑뷰에서 봤을 때도 자, 이렇게 싹 마저 돌아가고요. 여기 조금 빼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COS들 다 잡고 정면으로 봤을 때 네, A 필러 잘 따라갔고요. 여기 이제 라인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아래쪽 이렇게 U자로 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웨더 스트립 라인이고요. 자, 윗부분도 프레임에 잘 맞아 있고요. 뒷부분까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면 이제 글라스면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OS들은 다 지워 주시고요. 자, 아이소팜 값도 안 보이게 체커를 풀어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 제부로 한번 보시죠. 이 앞에가 살짝 이제 말려가는 게 조금 심하긴 한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사이드 글라스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니 만들어진 커브는 이제 커브 레이어에다 넣어주시고요. 안 보이게 해주고 자. 앞에 있는 미리 만들었던 거하고 보면 이렇게 교차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면 자, 이렇게 해서
인터셉트를 하셔가지고 COS로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탑에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 COS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간 라인이 여기 이제 이 루프하고 B 필라, A 필라가 이제 R로 쳐져 있다고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R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곡선이에요. 이렇게 말려 있어요. 이렇게 곡선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선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R이라고 보고 이 곡선을 만들 때 이 곡선의 개념이 만곡점이 지금 이 하드 포인트가 이건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맞춰보는 방식은 자, 탑에서 한번 보고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얼추 뭐 비싸게 들어갔어요. 자, 요겁니다. 자, 이 A 필라고 C 필라 지금 이게 이제 A 필라 넘어가고 이게 C 필라 쪽인데 이게 A 필라입니다.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게 A 필라예요. 요게 A 필라고 요게 C 필라입니다. C 필라.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만나야 하냐면 판단을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루프 라인이 온다고 치고 이렇게 왔죠. 그리고 여기 이제 글라스 라인 이렇게 갔을 때 자 이렇게 여기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 맞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R을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주 괜찮게 지금 라인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사이드 글라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글라스는 이제 얼추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만드냐면요. 이제 사이드 바디를 이제 만들 거예요. 이제 사이드 바디를 만드는 방법은 자, 이 부분 이제 텀브롬이 있어요. 이 텀브롬이 지금 이 도면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텀브롬이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텀브롬이고 지금 여기 팬더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제 사이드 바디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섹션을 만드는데 이 섹션을 이제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진을 한번 이제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요 라인이 있죠. 도어. 지금 얘는 이제 쿠페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쓰기 힘든데 이 세단 같은 경우는 이제 비필라 있는 부분이 이제 또 이렇게 파팅이겠죠. 앞문과 뒷문. 그 파팅 라인을 보고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거 쿠페다 보니까 이 라인이 이제 포지 형태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이 도어, 앞쪽 도어 파팅을 보고 할 건데 뒤쪽에서 바라보는 이런 이제 뒤쪽에서 바라보는 이 라인으로 지금 이 섹션을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거 있죠? 이렇게 보이는 이 라인. 요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라인. 이렇게 이 섹션을 보고 이제 잡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실제 이제 이 바디 보면 섹션이 이렇게 텀브롬 면이 이렇게 내려오고 엣지가 살짝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륨이 있고 그러면 아래 로컬 패널 쪽에 이제 반면이 있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면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에 탭바가 있지만 그냥 엣지로 가서 이렇게 다 이제 덮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면을. 아주 단순하게. 왜냐면 나중에 이 부분은 잘라가지고 밀어 넣으면 되거든요. 면만 맞아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메꿔져 있다.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메꿔져 있는 면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이드 바디를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섹션 느낌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텀브롬 이 면도 넉넉하게 자, 유리가 들어가 이제 유리하고 교차가 되어야겠죠. 사이드 글라스하고 자,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섹션이 된 거예요. 요게 섹션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텀브롬 면에 이제 이 면이 이제 교차가 되는 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 넉넉하게 자, 이렇게 이제 자,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면 하나 이렇게 커브 하나만 만들어 섹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레프트로 가서 자, 사이드 바디 만들 때는 항상 이 바퀴의 앞바퀴의 중심 컨트롤 CV 복사해서 자, 뒷바퀴의 중심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 이 커브 일단 이 커브 아래에 자, 이 커브는 잠깐 안 보이게 레이어를 가둬두고요. 자, 여기 이제 EP 커브를 하나씩 이어서 자, 면을 이렇게 이제 면을 만들 준비를 해놓고요. 2x 레일을 이용해서 섹션, 레일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면이 생성되면 자, 여기 이제 숨겨놨던 사이드 이제 글라스 그 있잖아요. 글라스 라인. 자, 요거는 이제 확인하느라고 했던 거니까 지워주고요. 자, 이 글라스 라인. 자, 이렇게 되면 인터셉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 COS가 여기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그러면 이 COS가 이제 어디에 맞아야 하냐? 자, 여기 우리 지금 글라스 만들 때 잡았던 이 아래쪽, 이 웨더 스트립 아래쪽 라인 있잖아요. 요거에 맞아야 돼요. 요게 많이 올라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얘를 이제 맞출 겁니다. 이렇게 COS를. 자, 그러면 이제 COS 얘도 만약 이 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커브잖아요. 그죠? 커브에서 피봇을 지금 여기쯤에는 맞아 있으니까 중심 쪽에다 두고요. 자, 이 벨트 라인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면은 이제 수평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 벨트 라인이 올라가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COS가 이쪽에 있죠. 근데 실제 이 COS는 이 라인, 이쪽 검정색 라인에 받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커브를 가지고 살짝 이렇게 빼야겠죠. 빼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곡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라인을 따라가야 하니까. 자, 그리고 그럼 이 COS가 이만큼 나와야 하니까 얘네도 커브를 커브를 잡아서 자, 그럼 이제 COS가 이제 맞아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맞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얼추 맞아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자, 이제 이 사이드 글라스는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COS만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륨을 좀 잡아줘야겠죠. 자, 여기는 이제 맞아 있으니까 자, 이 볼륨 여기까지 볼륨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 탑에서
그리고 이제 확인을 위해서 여기 이제 COS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어 파팅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COS 맞은 거를 탑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정면에서 보고요. 이쪽이 이렇게 라인 가는데 여기 죽어 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 커브를 다 잡고 로테이트로 이렇게 맞아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회로란 건 확인이 됐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COS 크게 안 움직이면서 맞아져 있고요. 레프트에서도 크게 흔들리는 건 안 보이고요. 탑에는 이제 볼까요? 탑도 그렇게 크게 흔들린 건 안 보여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 이 부분 아니고 이 위에 텀브롬이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텀브롬 부분만 맞춰 볼게요. 탑뷰로 갈 때 위치 맞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보이진 않겠죠.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맞춰지면 잘 맞은 것 같아요. 백에서 한번 볼게요. 자, 백에서 요게 이제 봐야겠죠. 백뷰에서 네, 백뷰에서도 얼추 이렇게 맞아요. 그럼 볼륨이 딱 맞았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도 탑뷰에서 이렇게 빼서 트림 라인에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맞춰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있잖아요. 이 캐릭터 라인에 이제 라인을 하나 뒀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볼륨이 있는 건데 이 볼륨 무시하고요. 지금 여기 이 중간 자, 여기 이제 팬더 볼륨이 시작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 필요 없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인데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커브로 하나 라인을 따서 맞춰 보도록 할게요. EP 커브로 일단 여기 뭐 거의 직선에 가깝긴 한데 살짝 볼륨이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곳에 이제 COS를 튕기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COS가 생성이 됐겠죠. 트림 라인으로 빼주고요. 자, 요 라인이죠. 자, 여기까지만 봐주면 돼요. 도어 파팅 라인에서 뒤에 팬더 캐릭터 라인 들어가는 전까지만 이 부분까지만 맞으면 됩니다. 사이드는 당연히 맞을 거고요. 탑뷰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이쪽은 바깥 라인에 맞는데 이게 안쪽 라인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살짝 이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커브 얘네들을 잡고 CV를 이제 제일 잘 맞는 이곳에 놓고요. 이쯤에 COS가 제일 잘 맞는 곳에 놓고 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너무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일자적으로 맞았고요. 여기 뭐 여기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 이제 볼륨만 살짝 빼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 텀브롬 라인이 이제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면도 기본적으로 이제 텀브롬도 어느 정도 맞았다고 이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커브 이제 레이어에다 넣어주시고요. COS 다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만들어 놓은 거 있었잖아요. 자, 요거를 이제 불러와서
불러와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P커브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제 라인 하나씩 이어주고요. 이렇게 이어졌죠. 그러면 이제 2x1을 이용해서 똑같이 섹션, 레일 이렇게 잡아서 면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제 위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터셉트를 윗면과 인터셉트를 하시고, 자, 여기 COS가 생긴 걸 보면, 자, 요 라인에 있는 거죠, 요 라인. 자, 요 라인에 맞춰주, 이건 좀 너무 죽어 있으니까 위로 올려야겠죠. 자, 요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하고, 탑뷰에서 봤을 때도 얼추 위치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좀 맞춰 가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일단 탑뷰에서 COS가 이제 이쪽이 벌어져 있고, 이쪽은 이제 이쪽 좀 벌어져 있고 해서 가운데 부분만 좀 당겨서 이 COS가 이 라인하고 패럴하게 되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자, 이 커브 4개 다 잡고 밀어서 COS가 여기 이제 딱 맞게 여기 맞아 있고 여기도 맞추고요. 자, 사이드에서 봤을 때, 자, 사이드에서 보니까 어때요? 자, 위에서 맞았는데 이게 위에 붕 떴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탑 사이드로 가서 급격하게 내려가네요. 그럼 얘네들도 아랫부분만 이러면 이제 여기 맞고 여긴 좀 들어가야겠죠. 여긴 너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여기는 잘 맞아 있고요. 자, 이럴 때는 섹션이 앞뒤가 바뀌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커브를 다 잡고요. 피봇을 볼 때 여기가 이제 제일 잘 맞아 있기 때문에 피봇을 여기다 주고, 자, 여기는 안쪽으로 위로 올라가야고요. 여기는 뭐 얼추 맞으니까 제일 잘 맞는 곳, 이쯤이 되겠네. 이쯤에다 놓고요. 잘 맞아 있기 때문에 놓고, 탑뷰에서 로테이트를 좀 시킬게요. 이렇게. 자, 지금 약간 로테이트를 시켰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미는 감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밀어볼게요. 네, 이제 많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여기도 살짝 더 밀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사이드에서 이 라인하고 탑뷰에서 봤을 때 이 라인하고 정면에서 봤을 때 라인이 딱 이제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윗부분이 맞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 자, 여기 이제 로컬 패널 위쪽에 있는 이제 면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면이 있잖아요. 엣지 면이 하나 있는데 요 라인이 이제 맞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도어에 맺혀 있는 요 라인만 맞으면 이 형상도 이제 맞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직선에 가깝네요. 자, 요 라인이겠죠, 이제.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그래서 COS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제 여기선 이게 확인이 안 되네요. 이거는 이거를 맞추는 방법은 팬더를 만든 다음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더를 만들어야지 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제 팬더 아치를 만든 다음에 좀 더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면이 나쁘지 않게 다 맞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재까지는. 자, 그러면 지금 만든 면이 여기까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팬더를 다음 시간에는 이 팬더를 만들어서 이제 이쪽 팬더 아치를 만들어서 현재 이 사이드 바디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나왔는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동영상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팬더 아치, 프론트 팬더 아치하고 리어 팬더 아치를 만들어서 지금 만든 이제 사이드 바디에 이제 들어가는 정도, 이제 여기가 되겠죠. 윗부분은 이제 맞는다고 여기 이제 이 윗부분 이 엣지 라인은 맞으니까요. 이렇게 이건 맞으니까요. 이제 이 꺾이는 정도가 팬더 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로컬 패널에 딱 맞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팬더 아치를 만들고 이제 로컬 패널을 만들어서 이 사이드 바디의 각도를 이렇게 더 늘 건지 아니면 많이 뺄 건지 이 사이의 간격을 확인을 해서 최종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팬더 아치, 그 다음에 로컬 패널 만드는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